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2025년 12월 22일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는 이제 일본의 금리 결정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거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100%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일본 금리 결정하기 전부터 미리 좀 리스크를 테이킹하고자 100%로 주식 비중을 해놨고 지금 계속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비중 100%인데, 이게 그러면 주도 업종이 뭔지 이제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데이터는 그렇게 되고 있냐?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랠리가 나오면 언제쯤에 우리가 한번 또 조심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관련해서 구글 콜앱에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글 콜앱 코드는 전부 다 그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 콜앱 사용하는 방법도 영상 따로 올려 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라떼 이상만 되더라도 이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참여 가능한데,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거기서 주소를 찾아 가지고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2월 말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유지하고 새로 또 오픈하는 게 매년 이제 6 개월마다 이제 텔레그램 채널을 기존 거를 중단하고 새로 오픈하고 이렇게 바꿔 가거든요.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12월 말까지 유지하던 텔레그램 채널을 또 1월 달에 새로 이제 오픈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로 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 이제 저는 지난번에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일 때 현금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또 과매도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살짝 반등했죠. 그러면 이제 한국만 가지고는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으니까 미국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도 과매도권이에요. 미국도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미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거는 이제 야후로 돌린 게 아니라서 야후로 돌린 걸 한 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후로 돌린 거를 가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반등했거든요, 미국도. 이거는 지금 22일 제가 저녁 7 시에 찍고 있으니까 7시 40 분에 찍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 오늘의 시세 그리고 내일 아침의 시세가 반영 되지 않은 거고 아마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등하면서. 그러면 이제 임펄스 시스템에서도 알렉산더 엘더의 전략이죠. 임펄스에서도 매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터졌다. 그리고 디마크에서도 이게 10점 정도 가면은 조심해야 된다. 그게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의 변곡과 좀 맞물렸는데 지금 이제는 바닥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파란색도 한 4.5점 찍고 다시 이제 빨간색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요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도 미국과 같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이제 그 코스피와 이 코스닥에서도 아시다시피 이 매수 시그널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또 어떤 시그널을 제가 가지고 있냐면,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손바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매도가 나오고 나서 5 영업일 이내에 과매수가 나오면 손이 바뀐 거예요. 많이 판 놈들이 있고 그걸 또 가져간 놈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평단이 대부분이 지금쯤에 평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연말이니까 지금부터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은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매수하는 놈들도 매수 버튼 하려고 기다리는 놈들이 꽤 많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 랠리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크리스마스 랠리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매수 시그널이 양시장에서 떴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요게 보통 올라가면은 이제 한 10 거래일이나 15 거래일 정도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0 거래일이나 15 거래일 정도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다시 한번 과열권에 왔을 때 1월 달쯤에 과열권에 왔을 때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하나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9 일쯤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지금 우려하는 게 고용이 굉장히 망가져서, 야 이거 고용이 이 정도로 안 좋으면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 구간에 시장에서는 야 이러면은
그 빅테크들도 '지출을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1월 9 일쯤에는 쪼끔 이제 '사주 경계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뭐 요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해 놓고 그러면 지금은 '연말 연초 랠리를 계속 노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연말 연초 랠리를 노리기 위해서는 주도 업종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제 한 달 전 됐나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주도 업종 찾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라고 하 말 올려 드린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이제 ETF를 통해서 RS와 변동성 모멘텀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대비 표준 편차를 가지고 만든 거고 우선 변동성 모멘텀 전에 RS를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로봇이 지금 현재 RS 최상위권이에요. 그리고 변동성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로봇이 있고 하이닉스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전력. 그래서 반도체, 전력, 로봇, 바이오 그리고 원전 요렇게 이제 지금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로만 봤을 때는 반도체, 바이오, 로봇, 원전 뭐 요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는 거죠, 앞단에서. 그럼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또 한국이랑 겹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또 선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상황에서 보게 되면 자 이게 RS70 이상인데 미국은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장에는 비철금속 포트폴리오를 전체 미장 포트폴리오에서 비철금속을 45%를 깔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금채굴, 은채굴 이런 것들이 세고 리튬도 이제 알버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그다음에 바이오도 괜찮고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장에는 반도체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이나 또는 오늘 보니까 루멘텀 홀딩스도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램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시각하는 회사도 신고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변동성 모멘텀 티커에서도 이제 보면 바이오와 헬스케어와 그다음에 어 비철금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둘 간의 공통점은 반도체와 바이오 정도가 일단 겹치겠죠. 그럼 이제 바이오가 오늘 약했는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또 어떤 지표를 봐야 될지도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요거를 일단 눌러 놓고 딴 거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거래 대금 가지고 제가 스파이크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일과 그 5일 동안의 평균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거래했느냐. 이게 보게 되면은 미국의 거래 대금이 쏠리는 거는 테크로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고 있구나. 그럼 그중에서 이제 ETF만 가지고도 계산을 해 봤을 때도 ETF도 바이오랑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금융도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금융 기업들이 굉장히 신고가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지편상으로 또 금융 기업들도 이제 주도 업종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실제 미국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현재는 금융이랑 그리고 비철금속이랑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반도체 요렇게 지금 포지셔닝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포지셔닝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신고가 위주로만 저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으니까 신고가가 되는 것들 위주로만 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매도 시그널은 따로 이제 또 하고 있고 그런 로직들은 다 이제 텔레그램에 매번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미국의 디마크 점수를 이제 한국에다가도 제가 적용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QQQ랑 스파이 이거 주간 단위로도 해 놓고 있는데 이제 요런 개념으로 좀 하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미국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QQQ도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KQ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이제 빨간색 한번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파란색 어느 정도 조정 나온 다음에 빨간색 디마크 점수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좀 랠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월간 단위로 보게 되면 월간 단위로 디마크 점수가 10 점이기 때문에 2026 년도에 어쩌면 한 번쯤은 좀 조정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고때는 또 한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한 2 월쯤에는 시장이 또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으니까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은 연말 연초 랠리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라서 계속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도 업종이라는 걸 한국만 일단 봤을 때 로봇, 반도체, 바이오 뭐 여기 고배당도 있으니까 고배당도 있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 진짜 시장에서 선호하는 것들이 뭔지를 다른 지표를 통해서 한 번 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그 다른 걸 유추하기 전에 요거 업종 쏠림 지수라는 것도 말씀드리는데, 업종 쏠림 지수는 상승률 상위 업종과 하위 업종의 차이를 가지고 제가 오실레이터로 만든 거고, 이게 내려간다는 거는 상승률 상위와 하위와의 편차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플러스 나는 거는 엄청 플러스 나는데, 마이너스 나는 거는 엄청나게 마이너스 나는 그런 어려운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시장이고, 이게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시장이니까 저는 이제 '시장이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중간에 제가 뭐 딴소리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TF 변동성 상대 강도, 그리고 상위, 그리고 미국과의 교집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교집합인 거는 반도체 바이오이고, 그리고 한국 시장만의 특유의 강세는 로봇, 그리고 우주가 있죠. 우주, 그리고 원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를 우리가 거래대금으로 추적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거래대금을 제가 추적 관찰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거래대금을 두 종류로 봅니다. 연금사모투신이 최근 유동성 많이 꽂아 넣은 것들 금액으로 억 원 단위고요. 최근 일과 금액 기준으로 5일 평균 대비해서 많이 꽂아 넣었냐, 최근 들어서 더 많이 꽂아 넣었냐. 거래대금도 최근 일과 5일 평균, 최근 일과 20일 평균을 나눠서 보는데, 이걸 이제 내림차순으로 보죠. 그러면 기관도 흥분하고 있고, 시장의 어떤 거래대금도 같이 흥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지금 반도체예요. 기계는 당연히 로봇 쪽이겠죠. 여기도 로봇으로 제가 따로 분류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자본재나 상사 자본재도 이제 우주항공 이런 쪽일 거고, 우주로 따로 제가 발라서 종목으로 분류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배당 쪽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쪼끔 이제 줄어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거는 기관들이 그렇게 막 섹시하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봤을 때는 반도체랑 로봇, 우주인 것 같다. 그럼 여기 이제 코스닥이잖아요. 그럼 코스닥을 보면 쪼끔 더 눈에 많이 들어오겠죠.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주가 양쪽 다 색깔이 좀 진한 편이고, 로봇도 양쪽 다 색깔이 진한 편이고, 산업재, 자본재, 기계가 있는 거죠. 반도체, 장비도 양쪽 다 색깔이 좀 진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수급이, 저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변동성 모멘텀이랑 RS를 가지고 상위 주도 업종을 찾았고, 거기서 거래대금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에 관심이 진짜 들어가는 놈들도 찾아놨단 말이죠. 그럼 이런 섹터들 중에서 얘네들이 수급이 비워져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바이오는 지금 수급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어쩌면 좀 쉬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월 달에 있는 학회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을 가지고 미리 좀 주가가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쪼끔 쉬는 어떤 그런 구간들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거래대금 관심이 없잖아요. 화장품도 관심이 없고, 변동성 모멘텀도 상위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도 지금 수급이 좀 비워졌다가 채워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반도체가 좋다고 했는데, 반도체도 코스닥 반도체와 거래소 반도체를 비교했을 때 거래소 반도체가 훨씬 낫다. 수급이 비워져서 채워지고 있다. 여기는 지금 과열권이죠, 단기적으로는 또. 그래서 소부장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다음에 전력 이런 것들도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는데 아직 거래 대금이 그렇게 터지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좀 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프 뽑기 이런 거 눌러 보게 되면, 반도체가 역시 좋고, 변동성 모멘텀도 상위였고, 반도체는 거래 대금도 쏠리고 있고, 기관도 쏠리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도 동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로도 그렇고, 그리고 수급도 지금 비어져 있고, 그래서 반도체가 좋고, 게다가 반도체의 가장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 1월 말에 있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4 분기 잠정 실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벤트가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비중을 채우려고 하는 시장이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외에 이제 뭐 우주나 이런 것들은, 여기 보게 되면 우주 항공 국방을 코스닥으로 또 보게 되면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다. 전체 시장으로 보게 돼도 뭐 수급이 좀 비어져 있는 편이고, 게다가 이런 놈들이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지 않냐. 다만 이제 변동성 모멘텀 상위는 아니지만 거래 대금과 그리고 수급이 비어져 있다는 점,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 볼 수 있는 섹터이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 이 네 가지 중에서 바이오가 지금 좀 힘이 빠지고 있어요. 이거 거래 대금으로도 한번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여기 있죠. 거래 대금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러면 바이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 오름 차선으로 하게 되면 건강관리, 제약이 지금 거래 대금이 최근 일과 5일 평균 대비해서 많이 급감했어요. 시장의 관심이 좀 떨어졌다. 이게 오늘부터 갑자기 파랑색으로 좀 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관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는 트렌드예요. 오늘 이제 하루 동안 유동성 투입한 것들, 특히 이제 뭐 알지노믹스 이런 것들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시장의 관심 중에서 기관의 관심은 있는데 시장이 동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이게 제가 11월 달에 반도체가 이랬었어요. 반도체가 이러다가 양수로 바뀐 거고, 반도체가 이렇게 막 푸르댕댕하고 여기는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뀐 게 반도체가 양쪽 다 플러스가 된 거죠. 그리고 로봇도 양쪽 다 플러스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 우주 이쪽으로 지금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저는 교집합을 찾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모멘텀을 체크를 했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을 체크를 했고, 그다음에 업종 단위로 수급 빈집을 체크를 했더니 반도체, 로봇, 우주가 나오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우리가 업종 단위로도 이제 제가 추정 이익 비율이랑 종목수 비율이랑 최근 트렌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내서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있고요.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뭐 비철이 또 나오긴 합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로봇으로 봐야 되겠죠. 이것도 로봇이랑 같이. 그러니까 반도체, 로봇, 여기도 우주. 그래서 여기 있는 까라들이 그래도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까라들 같다. 그 교집합을 또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교집합을 또 찾아서 이제 종목 단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목 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정부터 체크를 하면 1월 달에 현대차 로보틱스 전략 발표가 이제 1월 5 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들이 또 막 움직이고 있는 게 1월 5일날 뭐 발표 이벤트가 있으니까 미리 사 두자. CES 2026에서 그다음에 피지컬 AI 이런 것들 뭐 나오지 않겠어? 뭐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로봇이나 뭐 이런 우주도 같이 거래 대금이 좀 전에 이제 같은 상황들,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이제 로봇이랑 우주를 해야 되냐면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이 이제 최근 5일 평균보다 급감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느냐를 보고 플레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쪽에서 이런 상황들이 양쪽 다 이제 불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체크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거래 대금을 같이 체크하고 변동성 모멘텀 체크하고 ETF로 변동성 모멘텀 체크하고 미국 시장과의 어떤 교집합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를 하다 하면서 이제 개별 종목도 이제 막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수급이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도 지금 수급이 비어져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정말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이 사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체크하잖아요. 유동성이 또 들어가느냐. 좀 전에는 이제 시세,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거는 주가 가지고 만든 거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은 거래 대금으로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기관들이랑 연금 사모 투신의 매수 측면만 봐 가지고 상위 50 등으로 이제 만들어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뭘 많이 좋아하냐면, 색깔로 보시게 되면 이 연두색이 다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로봇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는 거죠, 50등 이내에.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반도체고, 그다음에 보라색은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 아이고 요거 주황색 칠하면 안 되는데 요거 색깔 좀 잘못 칠했네요. 여기 이제 현대모백스도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엄청 많은 거죠. 그다음에 시총 대비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 대비는 연금 사모 투신이고, 요거는 이제 외국인이었고, 외국인을 이제 기관으로 봐야 돼요. 아니 그 금액으로 봐야 돼요. 외국인을 시총 대비해서 보면 잡주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잡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금액이, 외국인도 이제 합리적인 놈들은 이제 '금액을 많이 플레이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금액 기준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 로봇, 우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시총 대비해서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시총 대비해서 기관들이 연금사모투신이 얼마나 많이 샀느냐를 보는 건데, 연금사모투신이 이런 우주 같은 것들도 엄청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반도체도 개별주로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도 반도체를 오늘 엄청 이제 다들 막 달려들었다라고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거래 대금이 간만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터진 겁니다. 지금 간만에. 그리고 로봇들도 꽤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시총 대비이고 금액 대비로 한번 보죠. 금액 전체 이제 금액으로 어디가 이제 연금 사모 투신이 많이 이제 집어넣었느냐를 보면 이 알지로믹스 정도 하나 빼고 나서는 알테오젠이랑 덩어리 큰 것들 몇 개 빼고는 바이오보다는 지금 반도체랑 로봇 그리고 우주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이게 교집합이 되죠. 그래서 거래 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투여한 유동성, 그리고 RS와 변동성 모멘텀, 그리고 미국 시장의 어떤 교집합,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금요일 날 시작해 가지고 이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체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을 해서 교집합을 보게 되면 반도체, 로봇, 우주가 최상위권이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쪼끔 줄여 놨다가 다시 한번 하회 모멘텀이 지나고 나서 다양한 하회 모멘텀이 지금 있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이렇게 있고 2월 달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암학회가 이제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줄었던 거래 대금이 다시 언젠가는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5일 평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5일 평균이 기저가 좀 낮아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반도체, 로봇, 우주인데 대략적인 랠리의 예상 시점은 고용 지표 발표할 때까지는 랠리가 나오지 않겠냐. 이 고용 지표 전에 아마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으로 갈 것 같고 그때 저는 1월 9 일쯤에는 다시 한번 현금을 한 30%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날짜가 정확하게 그 날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